오늘은 어린 강아지의 입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입양해서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가정이 되게 많아졌어요. 실제 방문 교육을 하면서 체감이 될 정도로 아기 강아지의 교육 문의가 아주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의 내용을 보면 10마리 중에 7마리는 아기 강아지의 입질 문제로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기 강아지의 입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입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와 교육법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앞서서 서론을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아기 강아지가 왜 입질을 막무가내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아기 강아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개선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하지가 않아요. 서열 정린이 뭐니 하는 그 서열에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시기에 강아지가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가 강아지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린 강아지가 입질을 하면 우리 강아지가 아직 아기인데 벌써부터 공격성이 나타나는 건가? 생각이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아직 아기인데 이때부터 서열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도 하겠죠. 우리 반려견들은 주로 생후 3개월쯤부터 우리의 품에 오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에게 3개월부터 6개월은 서열 형성기라고 하는 시기인데, 이 서열 형성기는 무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해 보면서 자신보다 누가 더 강한지, 그리고 누가 더 약한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기예요. 자신감과 자존감 같은 심리도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감정 표현과 각종 행동들을 대담하게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인가, 내가 더 열위에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이 서열 형성기를 우리 사람과의 생활에 적용했을 때 작용하는 바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서열을 형성한다 라는 의미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하면 될지 확인하는 것,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늠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 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이곳의 규칙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우리 가족들 중 믿음직한 가족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이 가족들 중 가장 못 믿어온 가족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열을 형성한다는 건 이런 많은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거고, 서열 형성기는 이런 작용을 처음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많은 작용들을 그냥 서열이라고 하는 그 뭔가 되게 권위적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나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너무 쉽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서열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또는 서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저 많은 작용을 함축해서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단순히 서열을 잡아야지, 서열을 정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반려견을 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그 안에 담긴 많은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여기게끔 도와줘야겠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여기게끔 도와줘야겠구나,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 서열 형성기에 우리 강아지는 되게 여러 가지의 행동과 여러 가지의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한다고 했죠. 짖으며 소리를 내서 감정을 표현해보고, 이빨을 사용해 감정을 표현해보고, 달려들어 보기도 하고, 발을 물어보기도 하고, 손을 물어보기도 하고, 낑낑 소리를 내보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이빨로 보호자를 꼬집었더니 놀아주더라고. 이가 가려웠는데 시원해지기도 해서 좋았어. 보호자에게 이빨을 열심히 사용해야겠다. 보호자가 안 보여서 짖었더니 내 앞에 나타나줬어. 짖었더니 먹을 걸 줬어. 짖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앞으로도 짖음으로 나의 감정을 열심히 표현해야지. 우리 강아지들은 우리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되게 많이 가지게 돼요. 서열 형성기는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형성할 수 있고,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선 안 되는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시기예요. 너무 귀엽지만 이뻐해주는 것으로는 규칙을 알려줄 수 없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나의 관심과 애정을 줘서 그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완전히 대비되도록 관심을 주지 않거나 당장의 즐거움을 없애버려서 더는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기 강아지의 입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아기 강아지가 입질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빨로 나의 존재감을 어필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까, 누가 나보다 더 강한지,
누가 나보다 더 약한지를 파악하는데 우리 사람은 굳이 그 이빨에 똑같이 물리적인 대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빨을 사용했을 때 그냥 부정적으로 여길 만한 경험을 제공해버려서 보호자에게 이빨을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이빨을 함부로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라는 학습만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입질을 하면 아픈 소리를 내고 자리를 벗어난다 라고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바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반려견이 나를 물면 아파하며 소리를 내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벗어남으로써 반려견이 더 이상 나를 물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장난감이 가득하고 가지고 놀 거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아파하며 사라진다면 반려견이 불안해할까요? 보호자가 아! 하고 저기 멀리 없어져도 혼자서 다른 놀거리 찾으며 전혀 개의치 않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호자가 사라진다 해도 그닥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게 되는 거죠.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이 부정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어야 할까요? 강아지가 있는 그곳에는 나를 제외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놀잇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없어야 해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파하면서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야 하고, 함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내가 가지고 그대로 사라져 버려야 해요. 만약 현재 울타리를 치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울타리 안에서 반려견과 놀아주다가 이빨로 물면 아파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와버리면 됩니다. 울타리 안에는 놀잇감이 하나도 없어야겠죠. 또 거실에서 놀다가 나를 문다면 아파하고 방이나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때도 똑같이 강아지가 남겨진 거실에는 나를 제외한 다른 놀잇감이 하나도 없어야겠죠. 만약에 거실에 놀잇감이 하나도 없고 보호자가 방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독립성이 되게 강하거나 호기심이 되게 많은 반려견일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놀잇감을 다 치워준다 해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서 생각의 방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이빨로 나를 물 때마다 2분간 생각의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을 때 소리를 내는 게 꽤 중요해요. 반려견에게 네가 방금 이빨을 사용해서 나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너는 지금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야 라는 걸 아파하는 소리를 내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반려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어린 강아지에게 나타나는 입질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만으로는 입질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린 강아지는 이갈이라고 하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이갈의 시기는 강아지가 유치를 원활하게 빼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잇몸을 간지럽게 만들어요. 잇몸이 간지러운 강아지는 그 간지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빨을 아주 활발하게 틈만 나면 무언가를 뜯고 씹고 맛보려는 행동을 하게 되죠. 생후 4개월부터 생후 8개월까지 이갈이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의 가구, 캔넬, 방석, 그릇, 벽지, 소파, 장판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 똑같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우리가 아야! 하고 자리를 벗어난다 해도 이갈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이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틈틈이 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의 입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갈의 시기의 가려움까지 완벽하게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입질이 습관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이갈의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뜨들거리를 제공해주기만 하면 돼요. 다만 조금은 차별화된 그냥 뜨들거리보다는 더 흥미를 가질 만한 뜨들거리를 제공해줘야 돼요. 자, 쉽게 뜯을 수 있는 재료로는 기본적으로 우선 종이가 있죠. 종이컵이나 공책을 찢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씹을 거리로 헌옷이나 양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종이의 경우에는 사료 2알 정도를 넣고 구겨서 던져주게 되면 냄새를 맡고 사료를 먹기 위해 이 종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를 줄 때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종이도 함께 만들어서 꼭 같이 던져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같이 있죠.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주려고 만든 건 아닌데. 저렇게 빈 종이도 함께 만들어서 던져줘야 종이는 맛이 없다는 걸 알고 걸러서 먹이만 빼먹는 요령을 더 빠르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먹을 수도 있어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빈 종이를 함께 주기만 하면 서서히 종이를 먹지 않게 될 겁니다. 또 헌 양말이나 헌 옷에는 먹이를 많이 넣어서 꽉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물어서 뜯을 수 있는 재질의 옷 양말은 뜯어서 먹을 거고, 뜯지 못하는 재질은 아그작 씹으면서 즙을 내서 먹을 거예요. 되게 마이크 물린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 끼니를 줄 때 사료의 반 정도는 편하게 먹도록 급여해주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종이나 양말, 옷에 감싸 묶어서 주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질기지 않은 재질의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질긴 종이의 경우에는 흥미를 빨리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쌈은 끼니당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못해서 자동 급식기를 사용한다면 혼자 집에 있을 반려견이 조금이나마 이갈이 가려움을 해소하고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제공해 주시고, 귀가를 하신 후에는 모든 장난감을 회수하여서 닿지 못할 곳에 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먹이와 종이쌈과 헌옷, 헌양말을 사용해서 제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질과 이갈이 시기를 올바르게 관리해 주기만 하면 성견이 되었을 때 입질을 하지 않는 착한 반려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질만큼 중요한 게 그 서열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수많은 작용들이에요. 나의 자그마한 행동이 반려견의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꼭 알고 반려견을 대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더 세세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되게 지루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막을 하나하나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